또 엄마예요, 사랑, 그죠? 네. 김장은. 깻잎김치는 1년 내내 먹는 김치예요. 그래서 네. 뭐 제가 아는 분은 아이가 너무 깻잎김치를 좋아해가지고 자기는 깻잎을 몇 단을 산대요, 아예.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착착착착 해가지고 먹는다는데, 어느 순간은 엄마가 맨날 그 해주는 그 깻잎김치를 어느 날부터 엄마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깻잎김치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네. 깻잎김치도 그 깻잎 장아찌도 그 그쵸, 간장을 그쵸. 해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는데, 네. 여기 그 요즘 또 젊은 세대에서 이슈가 된 그것 중에 하나예요. 깻잎 논쟁이라고. 아, 네네네. 그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 네. 남자친구한테 친구.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이성, 그러니까 여자친구 아닌 그 하려고 할 때 잡아주는 게 맞나 안 맞나, 밑에 장을 딱 붙어 있으니까. 네네. 네, 떨어뜨리는 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잡아주면은 그건 바람 피는 건 아무튼 막 그런 거다, 아무튼 뭐 그럼 안 된다라고 하는 여자친구 파부터 해가지고 네. 아니 안 떨어진데 친절하게 잡아줄 수 있지라고 남자 파와의 그 싸움이 있는 깻잎 논쟁. 대한민국 참 신기한 나라예요. 아니 그만큼 그래도 깻잎에 대한 사랑이 그 젊은 층까지 계속 간다는 네. 거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깻잎은 어느 음식에 넣어도 저는 아, 좋거든요. 좋죠. 감자탕이든 아니면 네. 그 쌈을 해 먹든 아니면 김치를 해 먹든.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온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분들한테 난이도가 높은 음식에 속해요. 깻잎이. 약간 맛이 묘한 그렇죠. 향이 있죠. 깻잎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수에 대해 고수나 그 코리안더, 네. 그러니까 그 샹차이에 대해서 느끼는 그 거부감 같은 향기. 걸로 생각하면 된대요. 그쵸. 외국 사람들이 깻잎에 대해서 느끼는 게. 그래서 지금 이 깻잎 같은 경우 정말 다양한 뭐 튀김까지 뭐 사실은 깻잎으로 하는 모든 게 저는 좋아하고 들깨 기름까지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사실 깻잎은 너무 맛있고, 지금 고구마순 김치인데요. 이 모든 자료는 제가 뭐 요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 제가 얻은 건 아니고, 이제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김치 종류 사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편안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고구마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김치로 얘기한 거는, 고구마순 혹시 까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이파리는 이제 뭐 끝에 이렇게 뭐 하트 모양이랄까 그렇게 달리고 그래가지고 이쪽 그 뜯어낸 끝쪽부터 해가지고 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해야 되는데 싫어했어요 그거 하는 거. 그거 하면 손이 또 새카매지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김치까지 담가 먹을 정도면 얼마나 많이 이걸 벗겨야 되는지. 고구마하고 감자 차이가 거든요. 고구마는 싹이나 그걸 못 먹는데, 아니 감자는 싹이나 그 줄기를 못 먹는데, 고구마는 밑에도 그 뿌리 그 고구마 그 또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순도 먹을 수 있는 이파리나 그것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것들, 뭐 당근,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음식들 중에 하나라고 해요. 지금 여기 이것은 이제 열무 김치인데, 그렇죠. 여름에는 이거만한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열무로 제가 냉국수를 이제 해서 여름마다 먹는, 정말 열무는 정말 사랑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겉절이가 맞겠죠. 그래서 오자가 났는데, 이 겉절이 음식 같은 경우도 이건 상추 같네요. 봄동 같아요. 봄동. 이제 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뭐 냉이라든지 이런 거와 더불어서 봄동을 갖다 살짝 묻혀가지고 이제 김장에 한두 달 정도 먹었던 잎보다는 그래도 금세 묻혀가지고 아까 벼락김치 뭐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동치미에도 종류가 많은데, 혹시 신건지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신건지? 그러니까 그 호남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혼용해서 쓰였어요. 그냥 그 동치미 같이 생긴 것도 신건지라고 불렀고, 근데 동치미를 신건지라고 불렀고, 그래서 지금 신건지라는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전북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 전북대가 있는 터 이름이 건지벌이였어요. 건지벌이여가지고 거기에
그 그룹 사운드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오. 그룹 사운드 동아리가 신건지였어요. 그래서 네. 네. 공식적으로 신건지라고 해가지고 네.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배추에서 넘어와서 이제 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무의 그 무말랭이로 또 김치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죠? 네. 또 무는 이렇게 무만 먹는 것도 아니고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크기에 따라서 뭐 총각김치, 뭐 달랑무, 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무를 또 크게 자르면은 이렇게 깍두기, 뭐 이렇게 알무김치, 뭐 네, 또 그리고 석박지. 예, 네, 그런 네, 표현. 네. 그리고 이제 무 품종에 따라서 알타리무, 뭐 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이규보라고 하는 이제 고려의 굉장히 유명한 문신인데, 동국 이삼국집 안에 이 텃밭에 6가지 채소가 있는데, 이거면 채소는- 고려죠. 예, 고려 사람이죠. 예, 네. 고려에. 그래서 채소를 갖다가 예찬했던 그 글귀 안에는 오이, 가지, 순무, 파, 아욱, 박 이렇게 해서 6가지 채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순무를 예찬한 글을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 가운데 순무에 대해 순무로 담근 장아찌는 여름 3개월 먹기에 아주 좋구나. 소금에 절인 김장김치는 겨울 내내 밥 반찬이 된다네. 뿌리는 땅속으로 자꾸만 커져가니 칼로 잘라 먹으니 배 먹는 맛이니. 그러니까 순무가 배맛하고 같다. 그리고 땅 속에다가 이렇게 점점 커간다고 이제 해서 겨울 반찬으로 굉장히 좋다 하는데, 혹시 순무가 조금 유명한 동네는 제 기억에 강화도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강화도 순무 색깔 있는 비트도 나오죠, 거기가. 네, 약간 비트로도 하던데. 색깔이 예, 예, 조금 이래서. 근데 저는 순무 김치는 강화도에서 그냥 먹었던 네. 기억 말고는 사실 없긴 한데, 근데 이제 무 종류 중에 특이한 게 가장 핵심이 깍두기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얀 깍두기로는 또 이 치킨무. 치킨무. 네. 네, 그렇다면 이 깍두기가 왜 계절에 이런 구애 없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느냐? 그런 거는 이제 설렁탕 음식에 이 무가 짝꿍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해요. 무가 그리고 재배하기가 좋대요. 그래서 아. 그래서 옛날에 군사들이 이제 다른 중국이나 어디에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원정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본토에서 주는 식량만으로 부족하니까 그 장기전이 될 것 같으면은 그 근처에 밭을 갈고 거기서 둔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심었던 게 무였대요. 그러니까 무는 씨앗값도 싸고 그 웬만한 땅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기술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도 않고 양분이나 그런 게 잘 자라고,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있더라고요. 중국 거기서 봤는데 거기 병법에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이유가 혹시라도 전황이 변해가지고 그 땅을 두고 그냥 수확을 못하고 버리더라도 아깝지 않다. 그냥 많이 수확도 되고. 네, 많이 수확되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막 큰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이거 안 익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럴 것도 아니고 안 익었으면 안 익은 대로 가지 뭐 그럴 정도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놓고 말해서 그렇게 분식이 아니면 그렇게 배부르거나 주식을 온 걸 건 아니잖아요. 이 설렁탕이라고 하는 음식 자체가 우리 왜 선동단 뭐에 기원을 해서, 그리고 이제 외식 문화 된 거는 한참 이제 예. 경성시대, 일제시대 그때. 일제강점기에 많이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첨지, 네, 운수 그렇죠. 좋은 날에 또 네네. 설렁탕 얘기도 나오고, 그죠? 뚝배기로 포장을 해가지고 주던 시절. 그렇죠, 그렇죠. 그 뚝배기는 반납을 해야겠었겠죠? 네. 지금 여기 72년도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이게 이제 지나치게 반짝이는 것도 뭐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걸 봐서는 그 가격과 관련된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예. 어느 순간부터 유리처럼 막 파르란 게 있었는데 옛날엔 정말 예. 윤이 안 났어요. 예. 정말 딱 오지라고 그래가지고 예. 정말 뭐라고 해야지, 유약
또 거의 없이 그냥 그 갈색으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막 그 유리처럼 좌르르 막 윤기가 흐르는 것도 생겼는데 원래는 없었죠 그게 윤기 같은 게. 예. 지금 이제 이 그 그릇과 항아리 관련해서 이제 좀 요때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뭐랄까 항아리라든지 이런 그릇을 굉장히 많이 쓰던 시절에 네. 이제 기사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점점 그 무라고 하는 김치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알타리 김치도 이 깍두 일부러 좀 약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깍두기는 그냥 통째로 썰어가지고 그렇죠. 막 이렇게 무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총각김치, 뭐 알타리 김치가 굉장히 그렇겠네요. 손쉬운 그죠? 대형 무 하나 그냥 딱 넣고 그냥 썰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고 해야 돼요 작은 거를. 근데 이게 맛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총각김치는 왜 총각김치냐?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모습 자체가 이 참 이게 이 그 무청이 총각 머리 같다. 뭐 그래서 총각김치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약간 종자가 좀 틀린 거는 알타리. 뭐 이런 식으로 총각김치도 종류가 이제 다른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동치미 김치와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연탄가스에 민간요법이죠. 가장 잘 어울리는 민간요법으로 하고 이렇게 또 겨울철에 얼어 죽을 맛으로 얼려가지고 얼음을 둥둥 띄운 동치미국수. 그리고 옛날 냉면은 겨울에 먹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국물은 동치미 국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가서 이제 한참 이제 일제시대 돼가지고, 고구마나 이제 감자 재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전분 형태로 그거를 왜냐면 보관을 못하니까. 전분으로 가루를 내가지고 전분 형태로 그걸 이제 밖으로 이제 반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분이 많아졌는데, 전분 성분을 가지고 면을 만들어는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지금 하는 잘 끊어지지 않는 그 냉면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효과 없습니다. 요즘은 연탄 떼는 분 없긴 한데 일산화탄소에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답니다. 바로 동치미 국물 먹이려고 막 입 강제로 여는 시간에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답니다. 지금은 아니 이게 원래 효과가 없대요. 그냥 사람들끼리 퍼졌던 미신이고. 오히려. 근데 사실은 연탄가스를 마시면은 동치미 국물을 먹어야만 정신이 이제 반짝 든다 뭐 이런 얘기인지 아무튼 민간에서도 유행이었을 정도로 집안에서 김치와 뭐 동치미 정도는 그냥 아예 그냥 상비 음식처럼 뭐 1년 내내 정말 구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김치를 정말 많이 담고 요리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방송을 사실 재밌게 했을 텐데 방송이 얼마나 재미있으셨나. 김장을 어느 정도까지 하세요? 김치를 그러니까 겉절이나 그 정도 수준으로 하세요? 뭐 겉절이는 해봤죠. 그리고 나머지 자잘한 오늘 나온 정도는 한 번 정도씩은 해봤지 이렇게 김장 자체를 해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한창 사람 많을 때는요. 왜냐하면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고모들이 되게 많은데 고모들의 자녀분이니까 우리 사촌형들이 학교를 이제 인문계 가려고 전주로 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 계시는구나. 네, 그러면은 방을 하나 내주고 거기서 해야 되니까 최고일 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고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우리 형제 3명? 삼형제에다가 7이죠 여기다가 그리고 시골에서 많이 왔을 때 3명까지 왔어요. 10식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학교 다니고 도시락 쌀 사람이 나는 뭐 국민학생이어서 뺐다고 치죠. 아니 국민학생이도 하나는 싸가니까 그러면은 나 그리고 사촌 형제 많을 때는 5명의 도시락을 그것도 2개씩 10개. 네. 도시락 탑이죠. 그렇죠. 도시락을 2개씩 샀던 시절이니까 점심 저녁 그러면은 김치가 필수네요. 뭐. 집에 창고에 쌀이 정말 가마니로 쌓여 있었어요. 쌀통이 아니고 가마니로 쌓여 있고 그리고 아침에
그 식을 때까지 열어놓잖아요. 도시락 사놓고 그 다음에 덮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도시락통이 쭉 그 알루미늄 도시락통이 쭉 있었거든요. 거기서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 정말 연탄 쌓이듯이 그 배추 그 절인 배추가 쌓였던 기억이 나요. 한쪽 벽에. 항상. 네. 네. 김장을 할 때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대형 요리.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 많이 와봤자 집들이 정도 수준이니까 요리를 그냥 막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큰 손님 맞추는 그 정도의 그 뭐죠 그 큰 규모가 큰 요리도 하세요. 통만 있으면. 네. 네. 그게 있죠. 아무튼 고생하셨던 그걸 모두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셔야 됐던 세대셨으니까. 아, 네. 네. 저는 뭐 요리를 잘 안 하는 사람으로 요번에 김장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편하게 네. 김장 준비를 해왔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참 조금 그랬습니다. 네. 다음 시간 예고 드리면 저희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스승격이죠. 세종대왕 기념관이 있는 그 청량리 쪽에 세종기념관과 거기 있어요? 예, 전 지금 수립문화재단은 처음 듣고 왠지 그 광화문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청량리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세종대왕 기념관 바로 옆에 수립문화재단이 있는데요. 네. 두 개를 같이 이제 엮어서 같이 방송을 왠지 광화문에 있을 것 같고 세종문화회관 지하나 아니면 거기 있을 것 같고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세종대왕 기념관은 아니지만 세종이야기라고 그곳은 광화문 지하에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녹화는 지금 새해가 될 것 같고요. 오늘 9번째 방송 김장 이야기를 해봤고 화면을 돌려야겠네요. 네. 다음 시간은 세종대왕 기념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